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그냥 들어가는데 걔네들 산업기사 기능사만 존났다면 합격하는 거잖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은 아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투 자체가 약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팅이랑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채팅이라는 게 여러분 사회성이나 어떤 기본적인 인진력이 다 드러나. 채팅 몇 마디 하나에. 네, 사회성이 없는 분들은 이 글만 보더라도 딱 티가 납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과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해봤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왜 서류 작업, 문서 작업 같은 거 하면 이런 말 안 쓰잖아, 맞죠? 안 쓰죠. 그리고 보통 이런 글씨체는요, 이런 단어는 보통 커뮤니티 많이 하신 분들이 쓰는 단어예요.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글씨체 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한글이야? 얘들 도대체 대학 나온 사람 맞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글씨가 엉터리예요, 이게. 진짜.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직장 생활하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분이었으면 반박 댓글 달았겠지.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댓글 달았을까 봤는데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침을 가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단 댓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읽고 제 생각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그냥 들어가는데, 여러분 공무원은요 스펙이 딸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시험 자격이 학력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과목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필기 합격. 예. 뭐 경찰 소방은 체력 시험이 있겠지만 나머지 직렬은 필기하고 그 면접만 보면 됩니다. 면접만. 닉네임 바뀌었나 모르겠네. 바뀌었네. 네, 김태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봤자 김태훈입니다. 네, 노래 바뀌어도 닉네임은 김태훈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공무원 시험은 필기 성적만 잘 맞으면 나머지가 다 커버됩니다. 물론 필기 성적 잘 맞는 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근데 대기업 생산직은 스펙이 무조건 좋아야 돼, 스펙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스펙이 딱히 필요 없고 공무원은 필기 성적이 중요하고요. 대기업 생산직 스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 공무원은 스펙보다는 필기 성적이 좋아야 되고 필기 성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고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와 스펙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 안 했잖아. 공무원 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그냥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도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뭐 가산점 없어도 필기 성적 잘 맞으면 뭐 최종 합격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과연 이분 말대로 대기업 생산직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이분은 과연 대기업 생산직을 한번 일해본 적이 있을까? 아니 대기업 생산직이 아니라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생산직이라도 근무해본 적이 있을까? 저는 아예 안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 생산직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나오신 분도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 얘기를 많이 해요. 학력 제한 좀 풀어달라. 학력 제한. 대기업 생산직 지원하는데 좀 대졸자도 붙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직 뽑을 때 학력 제한 없었잖아요. 학력 제한 없었거든요. 고졸 이상. 고졸 이상만 되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놨어. 그래서 현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 대졸자도 있긴 한데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면 현차가 좀 길을 열어놨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대기업 생산직은 학력 제한을 걸어놨어요. 어떻게 걸어놨냐?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아니면 안 뽑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대학교 나왔든 뭐 서울대를 나왔든 연구대를 나왔든 너희들 대학교 졸업장 있죠. 우리는 안 뽑아. 이거예요. 딱 선을 그어놨어요. 삼성 LG는 딱 그어놨습니다. SK도 그어놨어요. 아직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그 학력 제한을 걸어놓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인서울 나와도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학력 제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생산지 지원 자격을 좀 풀어달라. 대졸까지 좀 넓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가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엔 대기업 생산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 생산직도 예전만큼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말고는 잘 굴러가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동차도 앞으로 좀 힘들 가능성이 너무해. 그 뉴스를 보면. 왜냐하면 자동차가 뭐에 민감해요? 관세에 민감하잖아요. 관세.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차가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죠. 배 타고 딴 나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외국에서 많이 팔리는 지역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관세를 걸고 넘어져요. 관세를 당연히 줘야겠지만 미국에서 관세 비싸게 받으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우리나라가 미국에 잘 파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은 차, 가성비가 좋고 괜찮은 차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의 서민들이 많이 탄단 말이야. 미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서민들은 우리나라 현대차, 현기차 많이 타요. 현기차. 예. 그 미국의 중산층은 쉐보레 많이 탑니다. 미국의 중상류층은 이제 GMC 많이 타요. 미국의 상류층은 캐딜락 탑니다. 캐딜락의 벤츠 이런 거 타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약간 좀 경제 수준에 따라 자동차 등급이나 브랜드를 좀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 차는 필요한데 근데 관세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 가격이 비싸겠죠. 비싸면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철강은 아주 심각하고 석유화학도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사람 안 뽑고 석유화학도 사람 안 뽑아요. 사람 많이 필요한데 가동을 중단한 것도 있고 공장을 폐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 생산직이 이제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죠? 근데 많이 안 뽑는데 선형 채용 공고 나오면 지원자가 미어 터집니다. 요즘에 대기업 생산직 경쟁을 보시면 100대는 그냥 넘어가요. 100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300대, 400대도 갑니다. 예. 현대 기아가 이제 생산직 뽑으면 보통 500대 넘거든요. 예. 요즘에는 100대를 넘는 거 그냥 예산일입니다. 대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뭐 중견기업 생산직도 100대를 넘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 왜냐 예전만큼 많이 안 뽑잖아. 제조업이. 요즘에 최근에 뭐 대규모 채용하는 그런 생산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공장 생산직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산업기사 3개 있어도 어필을 못해요. 옛날에 산업기사 3개 정도 있으면 야 이 사람 열심히 준비했네 스펙 좋네 이런 말 하지만 요즘에는 뭐 합격한 사람 스펙을 보면 뭐 전문대 평균 학점 4.0 이상 산업기사 한 4개 5개 있고 그리고 뭐 3년 개근이고 나이어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돼. 그 대기업 생산직 스펙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옛날보다 더 많이 봐. 워낙에 적게 뽑다 보니까. 지원자는 많고. 이 댓글 적으신 분. 이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네.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배돼지가 불러서 저딴 댓글이나 다는 거지. 현실 세계를 커뮤니티로 배우면 족구라진 않은 거야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저분이 뭐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 근데 커뮤니티가 좀 나빠요. 커뮤니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커뮤니티를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을 한다거나 거기 있는 얘기를 진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커뮤니티 말 그대로 글이에요. 글. 이 글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정말 건전한 방식으로 가는 곳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통 커뮤니티가 능력이 좋은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더 많이 해. 그냥 커뮤니티는 공짜니까. 공짜. 돈 안 드는 취미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뭔가 인정 못 받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많이 해요. 사회적 인정 많이 받는 분들은 굳이 커뮤니티 할 필요가 없죠. 왜냐.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불스 문제 많은데 내가 그거에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커져 사는 게 더 낫지. 밖에 나가 사람을 더 만난다거나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을 더 하는 게 낫지. 저 커뮤니티 해서 뭐 하냐. 그런 입장이지.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형성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뭔가 사회생활이나 어떤 인생에 불만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풀 데가 없잖아. 그래서 백수분들이 많이 오가 백수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이 낮고 이제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방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할 데가 없잖아요. 말할 데도 없고 속은 답답한데 그런 어떤 이제 속내를 털 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가 올바르고 제대로 정착이 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남 까는 것 아니면 특정 직업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정치 같은 컨텐츠로 뭔가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비비지하잖아요. 아니면 특정 어떤 그런 뭐 계층 갈등이나 그런 것만 이제 보다 보니까 멘탈이 좀 안 좋아져 여러분. 그나마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할 줄 알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분은 어차피 내가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커뮤니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더라도 그냥 잠깐 보는 게 다란 말이야. 근데 백수인 분들은 남는 게 시간이에요.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 세계와 교차 검증하면서 안 맞는 거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가 보통 사회에서 통일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현실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는 어떤 할 말 안 할 말을 가지는데 커뮤니티는 그런 필터링이 없잖아 이게. 정도가 없잖아 이게. 사회는 정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내가 정도를 벗어나면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를 이제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치라는 거 보잖아. 내가 뭔가 뻘짓거리 한다거나 이상한 얘기하면 사회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게 돼.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깊게 발 담가면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적당히만 눈티만 하라는 거지. 거기 막 글 쓰고 뭔가 내 존재감 같은 거 확인하고 거기서 막 내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필요가 없어. 돈도 안 되고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돼 이게. 아무튼 뭐 커뮤니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당히만 하세요. 특히 이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만 해. 커뮤니티에서 내 고민이나 내 현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내 현실은 내가 내 어떤 그 집이란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지금 백수가 된 사람도 많단 말이야. 백수도 장기 백수인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백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백수가 너무 길어지고 백수가 되면서 너 커뮤니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럼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러면 본인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고 백수 동안 쉬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 그러면서 좀 마음의 양식 같은 거 많이 쌓고 커뮤니티 보지 말고 차라리 도서관 가가지고 그 심리학 서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 좀 몇 권 읽어서 좀 이제 시간도 남으니까 필사 같은 거예요. 필사. 예, 차라리 커뮤니티 볼 시간 있어요. 필사가 뭐냐 하면 책에 뭔가 이제 멋진 구조이나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런 거 100개 적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필사가 정말 멘탈 관리 좋아. 예. 백수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필사예요. 예. 내가 글씨체가 악필이야. 교정하고 싶은 필사 같은 거 하면 좋아. 차라리 그런 거 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자꾸 방구석에 하루 종일 커뮤니티 나면서 오늘 뭐 씹을 거리 없나? 오늘 누가 싸우냐? 뭐 이딴 거 보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